these guys stopping me. Get familiar. What's your name? Babylon. Just come on and play. Don't worry about money 노자 오빠가 머리 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젖받아야 해. 아는 친구들 불러모아 흥이 많고 사교성 좋은 애들로만. 여긴 한국이지만 서구적인 느낌 가득. 아참 일렉은 절대 안 틀 거야. 흠뻑 가져져 알코올로 샤워해 아이스 벗기 챌린지. 저거 유망태는 누가 낚아 챌린지. 키는 커서도 호기심은 미성년. 주체 못하는 바람에 주체한 페스티벌에 날 알아봐도 티나게 리액션하지 말아줘. 인스타 대신 목적이면 그것도 챙겨서 낚아줘. 안목이는 누나들 want to see my tattoo. 전화기 디지털 분위기 좋으니까 진지 빠른 즉시 귀가 좋지. Don't worry about money 노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젖받아야 해. 이 파티에는 대부분이 잘 나가니까 섣불리 갸우잡다간 곧바로 망신 살 사양 말고 마셔. 그건 네 인생샷. 아무나 잡고 사진 박아도 네 인생샷. I'm intoxicated. 남녀 나눠 착석해 음탕한 게임 하더라도 밖에선 일단 so okay. 해 뜨고 네 화장도 뜨고 난 먼저 자리 뜨기 전까지 계속 끄고. 다 망가지는 마당에 고사가 적은 자제해. 뜬금없는 일 얘기나 고민 상담은 따로 해. 흑기사자처하는 쟤는 무슨 심보. 전화기 디지털 분위기 좋으니까 진지 빠른 즉시 귀가 좋지. Don't worry about money 노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젖받아야 해. Say hello to my little friends. 개념 다 차있지 실수하지 않게 당부해놨지. 부담 없이 누리면 돼. Don't worry about money 노자 오빠가 무리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I'm a boy, you are a girl. I'm a boy, but you are a girl. I'm a boy, you are a girl. 아름다운 여자한테 젖받아야 해. 네, 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 기자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은 범블비님이 청하신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지코의 보이즈 앤 걸스. 아, 지코 노래 나오니까
지 선배가 엄청 좋아하는데 우리 윤 선배도 좋아하세요? 이거 좋아한다고 얘기해. 저는 사실 뭐 솔직히 뭐 TMI지만 저는 조금. 아니 그러니까 지 선배랑 이제 매일 방송하다 보니까 음악 취향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지코, 빅뱅. 근데 저는 오히려 막 옛날 성시경, 신승훈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 선배는 젊어 보이고 저는 들어 보이고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래도 취향이 저랑 비슷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에요? 저희가 성시경 아니에요, 까지 아니에요, 간다고는 말씀 안 드렸는데 뭐 네. 저는 사실 뭐 조용한 노래도 좋아해요. 저도.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만 돼도 맞춰주셔도 너무 감사해요. 워닝 JTB님 윤엄마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엄마 좋은데요? 윤엄마 어디 윤공주에서 갑자기 윤엄마가 되셨네. 위닝님. 반갑습니다. 네. 그 위에 또 여전히 빵꾸똥꾸.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우리 윤 선배 별명입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업무룩 머스타드. 오늘도 참. 다들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오늘도 이제 눈에 띄는 기사를 제가 좀 봤어요. 좋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그런데 엄주원 아나운서는 모바일 게임 많이 하시나요? 게임 자체 그러니까 뭐 축구, 뭐 운동 직접 하는 건 좋아하는데 보통 저 같은 운동광들이 축구 게임도 좋아하거든요. 네네. 전 축구 게임, 모바일 게임 잘 안 해요. 굉장히 건전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냥 운동에만 미쳐 있어요. 네. 다행히 게임까지 하면은 하루 종일 아내한테 혼날 것 같아요. 아마 게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많이 저도 하죠. 한때는 게임에 너무 빠져서 그냥 설치 자체를 안 할 정도로. 그쵸, 옛날에 청소년만 했지만 요즘에 성인들 더 많이 맞아요.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모바일 게임 시장이 이렇게 커졌나 싶었는데 지난해 전 세계 스마트폰 유저들이 모바일 게임에 지출한 금액이 1,160억 달러. 어우. 하나로는 143조 원에 이른다고. 깜짝 놀랐네요.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앱스토어 전체 매출을 보니까 1,7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게임 이용자들이 지불한 게 68%. 네. 근데 이게 143조 원 뭐 사실 가늠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큰 규모인데 규모도 크지만 성장세가 더 놀랍더라고요. 기사를 보니까 지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30%나 증가가 했어요. 그래요? 1, 2년 만에? 그렇죠. 매출이 1년 만에 30% 증가했다 그러면 정말 많이 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네. 정말. 아니, 140억 해도 놀랄 수치인데 140조면은 그러니까요. 사실 뭐 아예 상상조차 안 가는 그런 규모 아니에요? 네. 국내 게임사 있나 좀 찾아봤어요. 항상 이런 거 보면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세계 매출 상위 10위에 탑랭킹. 넷마블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톱10 안에 들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유통사가 중국 게임사 뭐 너무 유명해서 텐센트. 네. 중국. 2위도 역시 또 중국 게임 개발사 네디즈. 네. 요즘 사실 뭐 어느 분야 할 거 없이 중국의 위상이 좀 높아지고 있는 스케일이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게임 분야에서도 뭐 1, 2위를 중국 기업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다 재밌게 읽었고요. 요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 기사는 뭐죠? 개인적인 관심이 좀 있어서 봤어요. 뭐요? 제가 뭐 여기 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지난주에 코로나를 겪어서 그쵸. 일주일 격리를 하게 됐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죠? 네, 이게 뭐 정말 TMI지만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니라 읽고 싶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그때 이제 요즘 화제가 뭐 되고 있는 보셨어요? 파친코를 좀 봤었는데 요즘 난리잖아요. 근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 파친코 온라인 판매가 중단됐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최근 드라마까지 제작이 되면서 원작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판권 계약 연장 여부가 확실히 되지 않아서 그래요? 네, 지금 문학사상사라는 곳에서 판권을 이제 한국어 판권 독점 가지고 있는데 계약일이 이번 달 21일까지라고 해요. 이제 뭐 열흘도 안 남았는데 그렇네요. 지금 재연장 확정이 되지 않고 업계에서는 재계약이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워낙 대작이고 이게 또 사실은 시즌 2, 시즌 3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 보이고 있는 출판사들이 아주 많은데 이게 대작인 만큼 계약금도 이제 상당하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마도 이게 베스트셀러다 보니까 저처럼 이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았는지 오늘 오후에 가장 많이 본 기사에 1시간 정도 랭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뭐 넷플릭스, 티빙까지는 뭐 결제를 했는데 애플 TV까지 해야 하냐 할 정도로 이 파친코 그렇죠. 여기 뭐 윤여정 배우 나오니까 뭐 당연히 이해는 가는데
책도 이렇게 많이 팔리는군요. 네, 워낙 소설 자체가 원작 자체가 그쵸. 화제가 돼서 네. 요즘에는 이 원작자의 어떤 연설 같은 것도 화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면 또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잘생긴 이세희님. 저는 소설 읽는 걸 별로 싫어하는데 이렇게 주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한동안 소설 안 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취향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 윤여정 씨 나오는 드라마로 보셔도 되고. 그럼요, 네. 근데 지금 윤여정 씨 얘기하다 보니까 윤효정, 윤여정 진짜 이름이 비슷하네요. 구독자분들이 제가 그래서 사실은 같이 올려주시네. 한 분인가 보요. 옆에 배정호 교수님께서 네. 라디오 오디오 출연. 근데 제가 이름이 이중 모음이 이렇게 연속으로 오다 보니까 계속 TMI가 되는데 어디 예약을 하면 실제로 뭐 유호정, 윤여정 이런 이름으로 아주 배우분들의 이름으로 기분 좋게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수 네.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낮기사 네, 교수님이 오디오가 들어오는 거 보니까 빨리 그쵸? 좀 그럴까요? 네. 만나고 싶다 이런 사인을 주신 것 네, 같습니다. 타이틀 후에 배종호 교수님 모시고 화요일 고정 코너 정치수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셨군요, 교수님. 2주 만에 오셔가지고. 멀쩡합니다. 후유증 없습니다. 네. 건강하게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잘 쉬었습니다. 네. 힐링 타임이었습니다. 저희 3명 중에 지금 저만 미확진자인데 그러니까 안 걸린 사람이 더 불안한 거 아세요? 최근에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걸리고 온 동료들은 난 편해 이러는데 저는 나는 다음은 내 차례인가? 우리 자신만만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2번 걸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2분 조심하세요. 있더라고요. 3번도 있어요. 네, 뭐 다들 아직까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건강하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얘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아마 이거 뭐 가장 관심이 갔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구까지 내려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만났어요. 네. 그렇죠. 이게 과연 어떤 의미냐를 두고 이제 얘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두 사람이 정치적으로 화해를 했다. 굉장한 악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수통 수사로 유명한 네. 그런 분이고 국정농단 수사팀장 하면서 이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구속 수감시켰고 그렇죠. 또 사법 처벌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네. 대법원에서 징역 22년 그리고 이제 5년 살고 사면돼서 나왔는데 그랬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겠죠.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제 지형을 좀 보면은 지금 이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뚫고 나가려면은 정치적인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정치적인 동력이 어디서 나오겠는가? 강력한 지지 기반. 그럼 이제 보수의 강력한 지지 기반하면 이제 TK 대구 경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TK 지역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사저 정치를 시작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로 남아 있다면은 보수 TK 텃밭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풀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네. 그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만났느냐 그렇죠. 사실상 허락을 해준 거거든요. 본인이 만나기 싫다 그러면 안 만나야 돼요. 처음에는 건강이 아직은 좀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선거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냉랭했어요. 우리가 통상 보수 후보니까 전폭적인 지지선은 해야 되는데 지지선은 일절 없었고 침묵. 이 얘기는 사실상 나는 지지 안 해. 라는 메시지였는데 지금 당선인 신분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만난다는 것도 사실상 좀 정치적으로 명분이 좀 없는 문제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강할 거예요. 네. 그러려면 내가 정치적으로 제기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돼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지방순회 그렇죠. 명목으로 제일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 찾아온다는데 안 만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나중 문제까지 다 고려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악연이다 이런 말씀을 악연이죠. 해주셨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오늘 만남을 기점으로 좀 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좋아질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좋아질 가능성?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좋아지지 부분은 않을까요? 분명히 있고 뭐 가장 원초적인 질문은 과연 악연이 해소될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본인을 구속 수감시키고 사법처벌 시켰는데 징역 22년 선고까지 내린 그런 사람 용서되겠어요?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로 두 사람이 만남을 가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늘 좀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그런 대목이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굉장히 극진한 의혹을 했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사과를 했어요. 네. 사실상 면목 사과. 없다. 네, 면목 없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마음 있다. 명예회복되게 그리고 하겠다. 명예회복까지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명예회복을 얘기를 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러면 사법처벌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될 정도. 그러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버지 얘기까지 했어요. 아버지의 내각 운영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좋은 정책들이 홍보가 좀 안 된 것 같다.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내가 알리고 개선하겠다. 라는 것은 이제 완전하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악연을 풀겠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순조롭게 잘 갈 것이냐는 좀 지켜봐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본인의 사저가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부러 지금 대구 달성 보수 본사 안에 텃밭으로 내려가서 사저를 지금 열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저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그 얘기는 앞으로 정치 활동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당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독자 세력을 할 것인지 그러면 그 과정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또 앞으로 대통령과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지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갈등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저는 전망이 됩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관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봐야 될 게 정말로 이 취임식 다음 달 10일인데 네네. 취임식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할 거냐 오늘 요청을 또 다시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참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전 대통령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네. 3명이 생존해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은 지금 이제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분이 이제 취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좀 전임 대통령을 예우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없었잖아요. 제대로 하신 분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네. 확실하게 좀 예우를 했죠. 네. 심지어는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뭐 가장 편한 시절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오늘 확답은 안 했어요. 네. 왜냐? 건강을 좀 이유로 됐어요. 건강에 내가 좀 자신이 좀 없다. 다만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여지를 좀 남겼는데 그럼 왜 여지를 남겼을까? 저 같으면 화끈하게 네. 참석하겠습니다. 네. 라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만날 정도면 건강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의 의지의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지금 본인의 측근 유영아 유일한 접견인이죠. 그렇죠. 네네.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사실상 지지 동영상까지 그리고 뭐 후원회장까지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유영아 변호사를 반드시 당선시켜야 되니까 이걸 좀 정치적인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포석도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거는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약간의 어떤 밀당의 어떤 그런 걸로 저는 보인다. 그런 뉘앙스도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여쭤보면 네네. 그 유영아 지금 예비 후보 네. 대구시장 선거에 뛰어들었고 박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 맡으면서 영상 메시지까지 보내서 그렇습니다. 홍준표 예비 후보가 물론 1등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많이 좁혀졌더라고요. 네네. 오늘 만남이 대구시장 선거 판도를 뭐 흔들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 만남의 최대 수혜자는 유영아 변호사다. 라는 이제 언론 기사가 벌써 떴더라고요. 네네네.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박심이 이미 실렸고 중요한 건데 박심의 영향력이 얼마 정도로 커질 것인가 문제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극진애우로 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만남의 어떤 사진만 전달이 돼도 TK 지역민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은 조금 변화가 있어요. 어떻게 변화가 있느냐? 당초에는 유영아 변호사가 나간다니까 에이 턱도 없이 찻잔 속에 태풍이야 했는데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홍준표 의원의 일강 체제는 맞는데 좀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지역 신문이 여론조사를 한 거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여전히 뭐 한 홍준표 예비 후보가 35, 그리고 김재원 19, 그리고 유영아 17. 지금 이제 1강 뭐 2중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김재원도 친박이거든요. 그리고 유영아 이분도 친박이고 두 사람이 만약 단일화를 한다면 1대1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심이 굉장히 커진다면 굉장히 싸움이 누가 이길지 예측 불허의 그런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전망을 하고 이제 핵심은 그러면 김재원 그리고 유영아 두 사람이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단일화하면 누가 이길 거냐. 제가 볼 때는 유영아 예비 후보가 좀 박심 후광을 입어가지고 좀 탄력을 받아서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예측 불허의 싸움으로 간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사실 당선 이후에 처음 지역 내려간 건데 왜 여기 대구 경북 지역을 선택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역시 이제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한 명분쌓기 아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 무슨 명분을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 순회 명분을 좀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가장 먼저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을 왔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과거에 악연도 있지만 그래요? 그럼 내가 만나죠. 라고 좀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역시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강력한 지지 기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화해해가지고 TK 지역 표심을 확실하게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가지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게 아니고 1박 2일로 갔잖아요. 서문시장 뭐 안동 하면 또 어디입니까? 이재명 전 후보의 고향 아닙니까? 거기부터 쫙 돌아가지고 뭐 4개 도시 돌고 그리고 뭐 구미 국가산단도 돌고 그래서 지역 수건 사업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뭐 어퍼컷 세레모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대선 캠페인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를 의식한 그런 행보까지 담겨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이제 대구 경북만 가면 또 욕먹으니까 다른 지역도 돌겠지만은 그래서 당장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잖아요. 어퍼컷 세리머니까지 지금 대선 캠페인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배종호 교수와 정치수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인수위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1차 장관 후보자들은 발표가 됐고 이제 내일 정도 2차 장관 후보자가 발표될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뭐 언론 보도니까요. 대충 제가 볼 때는 뭐 빠르면 내일은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1차에 8개 부처가 있었지 않습니까? 1차 8개 부처의 특징은 뭐냐면은 호남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한 명이고 그리고 안철수계가 한 명도 없었어요. 따라서 내일 2차로 10개 부처를 인선을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과연 안철수계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급기야 이태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전격 사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의외의 인물이 과연 누가 발탁이 될 것인가.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뭐 원희룡, 박보균, 그리고 뭐 정호영, 이정호 이런 분들이 의외로 발탁이 됐다. 라는 이제 그런 평가이기 때문에 과연 내일 한다면은 10명 중에 의외의 인물이 누가 발탁이 될지 좀 깜짝 궁금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남 배려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라는 부분. 그리고 여성이 한 명밖에 없었는데 여성이 배려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다. 윤석열 정부는 그러면서 30대 장관도 발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여러 명. 근데 아직까지 40대도 없어요. 그래서 과연 내일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을지. 다만 본인은 할당, 뭐 안배, 배려 이런 거 없다. 오로지 능력에 따라 산다. 라고 하니까 이 세 가지가 내일 좀
인사가 있다면 좀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사실은 뭐 인성 관련해서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시간 관계상 저 궁금한 시간 조금, 관계상. 네, 조금 더 넘어가서 네. 사실 궁금한 게 지금 그 국민의힘의 경기도지사 후보, 네. 네, 지금 결국 이제 유승민 예비후보, 김은혜 후보 이제 두 남았는데 네. 요거 어떻게 될지 이거 좀 사실 궁금해서요. 계속. 일단 지금요 국민의힘이 공식으로 발표했어요. 양자 경선으로 경선하겠다. 후보를 확정한다라고 했는데요. 경선 룰은 당원 50%, 네, 그리고 여론조사 50%인데 네. 네. 현재 경인일보를 중심으로 보면은 김은혜 의원이 17%로 여야 통틀어서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유승민 예비후보 같은 경우 14%, 그러니까 한 3%포인트 뒤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좁혀서 물어봤더니 김은혜 40%, 유승민 23%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면은 50대 50 룰을 적용하면은 당심에서 크게 지고 또 여론조사에도 진다면은 지금 유승민 예비 후보가 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이제 윤심까지 가세가 된다면은 이미 이제 가세가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같은 경우도 김은혜 예비 후보를 지지 선언하고 지금 물러났거든요. 따라서 아무래도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좀 불리하게 진행되는 양상이 아닌가. 이렇게 흘러가는 배경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심의 영향이 아닌가. 윤석열 이렇게 생각이 대변인. 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인수위의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마 이미 오래 전에 그런 꿈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신전심으로 아마 속으로는 윤석열 당선이 좀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대중의 생각이 그런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죠 언론에서. 전혀 그런 건 네. 없다 그러겠죠. 본인은 그러면 이제 아니라고는 대통령 하지만. 당선이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니까 나중에 탄핵 사유니까 음. 근저가 일절 없다라고 하지만 뭐 이신전심이라면 누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경기도 어떻게 될지 알아봤는데 시간이 사실 교수님 얘기를 더 듣고 싶지만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네, 다음 주에 주가. 또 연속해서 좀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에 다시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3분 네. 조금 더 남았네요. 네. 퀴스트 씨 오늘 빠르게 랩을 좀 볼까요? 하셔야겠네요. 오늘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자 이 네. 검찰 개혁 법안을 놓고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2시부터 그렇죠. 열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4월 내에 처리하기로 이걸 당론으로 결정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이 열렸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늦은 오후까지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론이 벌어졌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분위기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당론으로 정했지만 앞으로 일정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관련해서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났었거든요. 이때 어떤 얘기를 나눴고 그걸 어떻게 분석해야 좋을지 자세하게 본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도 전해드려야죠. 6시 기준 15만 3,790명입니다. 네. 이게 이제 6시 때는 대충 10만 명대에서 왔다 갔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네네.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아. 코로나 관련해서. 네. 안 좋은 오미크론과 소식. 스텔스 오미크론이 재조합된 변이 XL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XL. 네. XL 변이 이제 국내 최초 감염자는 지난달 23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는데 네. 3차 접종까지 완료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XL은 사실 지난 2월에 영국에서 처음 발견이 됐고요. 어제까지 영국에서만 66건이 나왔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 국가예요. 두 번째. 그런데 이 최초 감염자는 해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XL 변이의 중증도나 전파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본방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오프닝 때 잠깐 이제 확진이 됐었기 때문에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방역 당국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확진자 924만 명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네네. 면밀히 분석해 드립니다. 네. 짧게 어땠어요? 말씀드리면 네. 코로나에 2번 이상 걸린 사람이 무려 2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전체 확진자 조심하셔야겠네요. 0.3%. 네. 안전한 그리고 3번 게 걸린 아니네. 사람도 있다 아까 얘기 나왔었는데 37명이 3번에 걸린 걸로 조사됐습니다. 큰일이네요, 네, 진짜.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자세하게 분석해서 본방에서 전해드리도록 변이 바이러스가 하겠습니다.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항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네네. 네.
요새 NFT 말을 많이 들었는데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네, 도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어려워요. 이게 뭐 가치가 있는 건지 뭐 요새 이거 투자 많이 한다는데 하면 해도 안전한 건지 궁금하신 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네.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기획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한규 하백의 1971년 작품 우주. 이 작품이 되게 유명한 게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국 미술품 역사상 가장 높은 132억 원에 낙찰이 돼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이 작품을 디지털로 작업을 해서 3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냥 단순한 디지털 복제품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다. 이 디지털도 진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NFT를 달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네. 과연 이게 얼마에 팔렸고 정말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본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아, 랩을 3분 10초에 딱 맞춰서 네. 준비한 소식을 다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인데요. 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네. 돌아오겠습니다. 네. 본방까지 쭉 시청해 주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